안녕하세요. 한국 양봉벌침 교육조항의 박종규입니다. 어느덧 이제 10월달도 하순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자, 10월 23일이 바로 상강입니다. 절기적으로 상강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바로 서리가 내린다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상강을 전후해서 우리는 어떤 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대충 우리가 본다면요, 이제 월동 사양을 마감하는 그런 계절이다. 그 다음에 월동 벌을 받는 것도 마감하는 그런 계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242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42쪽에 보시면요, 10월 하순 양봉 관리 이렇게 해서 숫벌 사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숫벌들이 사망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기온이 내려가는 10월 말이 되면은 숫벌은 생명을 마감한다. 기온이 하강하고 월동 준비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일벌은 숫벌을 물어서 죽이거나 밖으로 쫓아낸다. 이 시기에는 벌통 앞이나 공장 바닥에 죽은 숫벌 시체를 많이 볼 수 있다.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갈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숫벌의 존재 가치는 여왕벌과의 교미 외에는 큰 의미가 없다. 숫벌은 여왕벌과 이 교미가 끝나면 바로 죽음을 맞이한다. 혹 죽지 않고 봉군에 그대로 생존하는 숫벌이 있다면 그 숫벌은 여왕벌과의 교미를 기다리는 벌들이다. 날씨가 추워지면 이 교미마저 불가능하므로 이용 가치는 없어진다. 남아있는 숫벌은 죽음 외에는 달리 선택할 방도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월 초부터 이상하게 벌통 앞에 보니까 숫벌들이 나와서 꾸물럭꾸물럭 하면서 나 죽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제 점점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서 기술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숫벌의 가치는 없죠. 겨울에 있어봐야 양식만 축을 내기 때문에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겨울 동안은 벌통 내에는 숫벌이 한 마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이 시기에 가끔씩 우리가 내감을 하다 보면은 거의 없습니다만 가끔씩 가다가 소비에 숫벌들 한 마리씩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벌들도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나중에 한 마리도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동 사양 마무리입니다. 월동 사양. 아마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월동 식량을 충분히 다 확보하고 마감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나라의 남쪽과 북쪽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나 남쪽 지방이라면요, 경상도 저쪽 일부분, 전라도 일부 남쪽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마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식량이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날씨가 좋을 때 빨리 식량을 사용을 해서 좀 더 확보한 다음에 마무리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지금 날씨가 막 추워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또 추워졌다가 또 날씨가 좋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날씨 좋은 날은 저장을 잘 하게 됩니다. 날씨가 추워지긴 못하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11월달 되기 전에 저 남쪽 지역에서는 충분히 아직까지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검을 잘 하셔서 월동 식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마무리를 한번 읽어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월 말경 월동 사양을 마무리한다. 물론 먹이는 충분히 공급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충분한 먹이 분량 기준은 양쪽 바깥 소비는 3분의 2 밀개, 가운데 소비는 2분의 1 밀개가 좋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소비가 5개 있다고 보면은 우리 교재에 보면은 책에 그 그림이 나와 있죠. 5개 소비가 있다 보면 제일 1번 소비와 5번 소비, 제일 가에 있는 소비는 3분의 2 이상, 3분의 2가 아닙니다. 3분의 2 이상 밀개된 저밀 소비가 돼야 된다. 자, 갈로 2번을 한번 보면은 만약 충분한 분량의 먹이가 확보되지 않았다면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10월 하순 시점에서는 일벌의 노동시간이 감소하고 또한 사용하더라도 저장하는 분량이 뚝 떨어지므로 사용은 큰 의미가 없다. 이 경우 1월 중 한 번 정도 벌통을 열어 먹이장을 교환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만약 소비 전면에 밀게 되지 않고 저밀 상태라면 소비를 빼내는 것이 좋다.
밀개 없이 꿀이 드러나 있다면 그 꿀에 습기가 차서 봉분에 악영향을 미친다. 아니,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11월 달에도 날씨가 좋은데 얼마든지 뭐 저도 물고 갈 것이다. 안 됩니다. 외부 온도, 벌통 외부 온도 10도 이하가 되면은요, 벌은 안에서도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약을 넣어줘도 물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하시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3번을 보겠습니다. 3번에 보니까 화분떡 및 사양 백배내기입니다. 이것도 이달 말쯤에부터 이걸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달 10월 말을 기점을 해서 화분떡이나 사양액을 빼내주는 그런 계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남쪽 지방에서 조금 더 11월 초까지는 괜찮다라고 지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쪽 북부 지역보다는 날씨가 아주 좋은 그런 기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화분떡 및 사양액 빼내기 관로 1번, 가을 동안 급이한 화분떡과 사양액이 벌통 안에 남아 있다면은 10월 25일 이후로는 모두 제거해야 된다. 10월 25일이 아니고요, 이후, 그러니까 한 10월 말 전후로 해서 이걸 내검하시면서 제거를 해라, 그런 말입니다. 왜? 있어봐야 도움이 안 됩니다. 무로 가지 못한다는 거죠. 11월 달 되면은요, 낮 날씨가 중부 이북 지역에는요 10도 전후 기후 그런 기후가 되고요. 자, 화분떡 빼내기를 보니까 화분떡은 육아를 원활하게 촉진한다. 그런데 10월 25일 무렵이 되면은 산란과 육아 활동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화분떡도 더 이상 필요치 않다. 봄불 깨우기와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추운 날씨의 육아는 일벌에게 과도한 노동을 요구한다. 일벌은 과로로 인하여 월동을 제대로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월동 모기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내년 봄 충감 현상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자, 뒤쪽 244쪽을 보니까요, 일벌 한 마리 태어나는데 걸리는 기간은 21일이다. 즉 10월 25일에 산란하면은 11월 16일에 태어난다. 화분떡을 제거한다고 곧바로 산란 활동을 중지하는 것은 아니다. 산란은 11월 중순까지 진행되므로 화분떡을 빼내고 산란이 멈출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린다. 이렇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화분떡만 덩어리만 투수됐다고 해서 산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화분떡과 이 사양액을 빼내면서 바로 보온제까지 다 걷어내야 됩니다. 춥게 해줘야 산란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산란을 좀 더 받아야겠다. 지금 남쪽 지방에 지금 이 시점으로 봐서 10월 하순에 봐서 또 11월 초까지 나는 이걸 합봉하기 좀 너무 억울할 것 같고 좀 벌 조금만 더 받으면은 월동은 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쪽 중부 북부 지방은 안 됩니다. 남쪽 지역에서는 보온을 11월 달까지 계속 해두시면은 또 화분떡 빼면 안 되겠죠. 그렇게 유지하게 되면은 산란합니다. 꼭 벌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런데 벌의 노동 중에 가장 혹독한 노동이 뭐냐? 꿀을 수집해오는 일, 조소작업, 즉 벌집 짓는 일, 세 번째 육아입니다. 새끼 키우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벌에 대해서는 가장 큰 노동이죠. 지금 벌집 지을 그런 노동은 안 하죠. 꿀을 모아오는 노동도 지금 하지 않습니다. 단지 아까 그 세 가지 지금 육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아를 너무 길게 하게 되면요, 지금 월등벌들이 노동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충감 현상이 아까 난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조금 하는 거는 뭐 별 무리가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남쪽 지방에서는 벌을 좀 확보해 다시는 분들은 화분떡도 주고 보온만 잘하면은 산란을 한 파트 정도는 좀 더 확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탄력성 있게 벌 관리를 하시면은 다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사양액 빼내기. 두 번째, 사양액 빼내기입니다. 월동 먹이를 확보하기 위해 사양액을 공급하는 것이지만 화분떡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10월 말까지 사양액을 벌통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자, 사양기에 설탕물이 남아있는 걸 빼내지 않았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벌의 저장 능력이 떨어져 사양이 이걸 잘 옮기지 않는다. 그렇겠죠. 옮기더라도 제대로 숙성되지 않고 밀게 할 만큼 모이지 않는다. 밀게 안 된 꿀의 수분이 벌통 내부의 수분을 흡수하여 꿀의 변질이 일어난다. 변질된 꿀로 인해 벌통에 습기가 차면서 벌의 몸이 축축해지고 설사병을 유발할 수 있다. 좀 전에 제가 설명해드렸죠.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양기에 있는 사양을 빼내야 된다. 그런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배기가 소리가 완벽히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243쪽을 보시면은 식량 소비 배열 나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식량 소비 배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또 낭독을 하겠습니다. 사양액과 화분떡을 제거했다면은 식량이 들어찬 소비 모양새를 확인하고 적절한 배치를 한다. 벌은 자연적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먹이 배치를 한다. 갈로 2번을 보게 되면 먹이 배치를 점검하다 보면 종종 가운데 부분에 3분의 2보다 많이 밀게 된 소비가 나타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즉시 먹이가 덜 찬 소비와 교환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왜 가운데 식량이 많이 차면은 교환해 줘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밀개가 너무 많으면 벌의 생활 공간이 없어 낙봉이 발생한다. 완전 밀게 된 소비는 그 자체가 경지판 역할을 하여 벌의 사용 영역이 줄어든다. 전체 식량 소비 중 소비 전체에 밀게 된 먹이 소비가 있으면 소비를 넘어가지 못해 겨울 동안 아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비 배려란 우리가 월동 마무리하면서 아까 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거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그건 식량을 저장 상태를 보시라 그러는데 이제는 월동 들어가기 전에 소비 배를 잘 해줘야 된다. 꿀이 들어있는 저밀 소비, 식량 소비 그냥 가득가득 찼다고 해서 무조건 막 갖다 막 넣어주면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겨울에는 벌들이 봉구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줘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벌들이 알아서 제일 가해 소비부터 해서 쭉 들어옵니다만은 우리 사양을 어떻게 하다 보면은 많이 하는 것도 있고 적게 하는 것도 있는데 식량을 많이 주게 되면은 전 소비에 가득가득 소비 자체에 벌이 붙을 공간이 없이 가득 꿀을 채워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벌들이 그렇게 가득 채워버리면은 월동할 때 벌들이 붙을 데가 없어요. 꿀리는 지역에 저밀된 그 밀게 된 그 꿀 위에 가서 붙느냐? 절대 붙지 않습니다. 꿀이 없는 빈 소방이 있는 부분에 가서 벌들이 둥글게 뭉쳐가지고 있어요. 그 뭉칠 수 있는 공간을 줘야 된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벌통 내부에서 이 밑에 공간에 여기 주렁주렁 붙어가지고 밑바닥에까지 있게 되면은 벌들이 봉구 형성이 제대로 안 되고 낙봉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꿀장을 이제 쭉 확인하다가 5장 중에서 제일 가운데 장이 만약에 전체적으로 다 밀게 가득 되는 밑에 빈 소방이 없이 가득 되는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많게 넣어주면 좋지 않느냐?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만약 가운데 장 5장 중에서 가운데 장이 완전 밀게 된 게 있고 그 좌우로 2매가 있다고 보면은 밑에 조금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장이 하는 경지판 역할을 해서 이 좁은 공간에 벌들이 붙을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경지판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붙어 있다가 보면 벌도 나눠질 수도 있고요. 있다 보면 여기 있는 식량을 다 먹고 난 이후에 벌이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경지판으로 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꿀이 있으면서도 벌이 아사할 수가 있다.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꿀이 이게 가운데 중앙이나 아니면 그 옆에 있다면은 이거를 빼서 제일 가장으로 돌리고 다른 소비가 내가 있다면은 가운데에 이만큼 소비 전체의 하단 부분에 약 3분의 1 정도는 빈 소방이 있는 소비를 교체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거기에 봉구가 형성돼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좀 이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벌 봉구가 잘 형성된다는 걸 갖다가
설명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교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니까 내외부 포장 즉 월동 보온을 한 것을 다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걸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보온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뭐 이건 읽지는 않겠습니다. 부연 설명만 제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걸 참고적으로 해서 요거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달 말을 전후해서 보온제를 제거해줘라. 왜? 보온을 해주면 계속 산란을 하게 되죠. 11월 달에도 낮에는 햇볕이 또 드는 지역이 있고 또 우리 양봉장은 전부 남향을 보고 있고 양지 쪽에 있다가 보니까 따뜻합니다. 거기다가 보온제를 우리가 벌통 내부에도 보온제가 있고 외부에도 싸놨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두다 보면 벌들이 안에서 활동을 하고 산란을 하고 산란해 놓으면 육아가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벌이 노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는 산란 필요 없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보온제를 완전히 제거해 줘야 됩니다. 벌통 내부에는 보온제를 제거해 주시고 벌통 외부에는 또 보온제 덮었던 거적을 덮어 제끼라는 겁니다. 우리 벌통 양쪽 사이드에 보온판, 은박지 보온제 이거는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것까지 걷어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부러 우리가 일을 편하게 위해서 지금 넣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빼낼 필요는 없고요. 위에 개포 위에 덮어놓은 보온제를 제거하시고 그 다음 벌통 밖에 우리가 두꺼운 갓발을 하고 이런 거 막 덮어놨는데 그걸 다 제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춥게 해줘야지 벌들이 산란하지 않고 이제 봉구를 형성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춥게 만들어줘라. 언제까지? 지금부터 이걸 뺏기고 난 이후부터는 12월 달에 월동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보온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산란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문도 좀 넓게 열어놓는 게 다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산란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벌한테 우리가 얘기해서 야 너희들 지금부터 산란하지 마 이렇게 말을 듣는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환경을 산란하지 못하는 그런 육아를 못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은 춥게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거해 줘야 된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남쪽 지방에서는 나는 지금 벌이 좀 부족한 좀 확보했다 분들은 제거를 안 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유지하셔야 됩니다. 따뜻하게 해서 나는 11월 초까지 좀 받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때까지 유지를 하시라는 걸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냥 두시고 이제 나는 모든 것 다 마감했다라고 판단 내렸을 때는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식량도 그렇게 축이 나지 않고 또 벌들도 노동을 하지 않아서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거를 해주는 것도 이 계절에 지금 해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5개 요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하셔서요 벌 관리를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듭 지난주에서 거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금전에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고 이렇게 해보니까 다들 걱정이 있습니다. 진드기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런 말들이 있죠. 벌 경력은 30년인데 30년 초보자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참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벌이 몇 군입니까? 300군 있다가 지금 200군으로 지금 만들어놨는데 200군 있는 것도 벌이 지금 그렇게 충실하지 않다. 왜 그러냐? 바로 진드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 30년 경력이라면요 진드기 정도는 잡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30년 초보자입니다. 여러분들 적절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 30년 초보자 그분 한 분만 있겠어요? 많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양봉한 지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 서양종이 들어온 지가 거의 10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질병 하나는 아직까지 이걸 제대로 다른 기술은 늘어났습니다. 꿀도 많이 뜨고 이렇게 좀 했지만은 질병을 잡는 것은 아직까지 부족하다. 제자리거리입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질병 중에서도 뭐냐? 바로 진드기다. 그래서 앞으로 진드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편리하게
쉽게 잡느냐. 이것이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지금 계속 그냥 뭐 해오던 대로 그냥 그것만 해오다 보니까 지금 또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고, 또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긴 장마가 이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30년 40년 했지만은 진드기가 왜 이리 많아, 약을 해도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방법도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이 기술밖에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유럽에 우리보다 양봉이 더 선진화된 국가에서는 어떻게 이 진드기를 처리하느냐 보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친환경 약재라고 하는 바로 옥살산을 가지고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국에서는요, 친환경 약재를 완전히 이 법으로서 정해서 일반 살충제, 즉 농약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옥살산을 가지고 훈증을 한다. 그 당신네들이 이걸 가지고 다른 약을 안 쓰고 이것만 하느냐? 이것만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분들 말을 뭐 100% 다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뭐 되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응용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느냐 싶어서 벌써 몇 년 전부터 우리도 이 옥살산 훈증기로 인해서 많이 이 효과를 보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가 나왔기 때문에 저 설명을, 정보를 드리는 거고요. 또 200군, 300군 하시면서 아니면 30군 하시더라도 매번 벌통 뚜껑을 열고 이걸 약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드기를 잡는데 가장 시간을 단축하면서 노동력을 적게 들이면서 진드기를 효과를 볼 수 있는 장비가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겠죠. 그것이 바로 소문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소문으로 해서 해야지 200군이면은요 1시간도 안 걸립니다. 그 정도로 빨리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살상력도 좋고요. 이 옥살산이라는 것은 하나 산이기 때문에 살상력이 95%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많이 하더라도, 양을 좀 많이 하더라도 큰 피해가 없다는 거죠. 우리 흔히들 농약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벌한테 하다가 보면, 야 이거 이 정도 양을 좀 부족할 것 같아, 좀 양을 좀 많이 하게 되면은 진드기 잡으러 갔다 벌이 죽는 경우가 있고요. 또 좀 약하게 하면은 진드기가 또 죽지 않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옥살산 경우 같은 경우는 조금 배로 더 하더라도 벌에는 지장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심자 여러분들이나 써도 아주 큰 지금 있는 벌들에게 크게 지장이 가지 않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를 하시고요. 그럼 왜 이달에 지금 이걸 하느냐? 이 옥살산 기계는요, 추울 때 해야 됩니다. 왜? 유봉이나 봉판이 없을 때 해야지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계를 하는데, 이 기계는 다른 약재들은 여러분도 써보셨지만 5일 간격으로 3회, 연속 3회, 열흘 동안 연속해서 써야 되고 그렇지만, 이것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10월 말에 했다면 12월 말, 한 달 간격으로. 왜? 약효가 3, 40일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느냐? 그 냄새가 이 진드기에 어디 피부에 묻거나, 또는 진드기도 입이 있거든요. 진드기 구경도 못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하도 적어서, 그죠? 그렇지만 적지만 입이 있습니다. 호흡을 한다고 해요. 그걸로 냄새가 들어가서 진드기를 잡는 겁니다. 이 약효가 한 달 정도 간다는 거죠. 그래서 2번, 3번 한꺼번에 연속해서 뭐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30일 간격으로 한 번씩 해준다는 겁니다. 다음 또 직접 제가 이것을 훈증을 하면서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쨌건 지금 강의 중에 또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걸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월동 들어가기 전에 이 진드기를 잡지 못하면은요, 월동 중에 벌들이 다 나가버립니다. 또 나가지 않고 있다 하소 치더라도 내년 봄에 봄벌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진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신경 써서 해야 된다. 그래서 옥살산 훈증입니다. 연기가
연기가 아니고 전기가 나간다. 즉 안개 같으면 아주 적은 입자가 쫙 나가면서 되는데 보기에는 연기 같습니다. 그죠? 연기가 아니고 전기입니다. 연기는 낙엽이나 종이를 태워서 나는 게 연기고 이건 전기다. 안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소문으로 딱딱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여기다가 넣으면은 여기 이 열에 의해서 전기로 하는 거니까 열에 의해서 전기가 이제 소문으로 딱 넣습니다. 소문 입구에 넣어주세요. 소문 밖에다가 이걸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또 실습을 제가 하겠지만은 소문 밖에 그냥 외부에 보여드리게 하는 거 이건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요 끝을 바로 소문 안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넣어줘가지고 해야지 이 전기가 벌통 내부로 그래서 확 들어가서 이제 전체적으로 퍼져야 되는데 이 독하기 때문에 이 전기가 들어가게 되면요 벌들이 바로 날개짓을 막 합니다. 왜 날개짓을 하느냐? 바로 이걸 풀어내려고 그렇게 날개짓을 하다 보니까 안에 그 벌통 안에 싹 빨리 돌아가면서 다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진드기를 잡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했다가 오늘 바로 진드기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몇 마리는 떨어지겠지만 일주일 열흘 후에 진드기가 왕창 쏟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30일까지 진드기 제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소문으로 완전히 아까 그 노즐을 완전히 소문 입구에 딱 넣어가지고 태우는 겁니다. 그 전기가 바깥으로 나오면 안 되죠. 벌통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서 막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옥살산 기계다. 어쨌건 10월 말 우리가 양봉 관리도 여러분들 이렇게 잘 하셨어요. 또 11월 달에 또 우리가 그쳐서 12월 월동 때까지 잘 관리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